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늘 핑계를 댔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력의 숫자는 또 하나 넘어갔지만 마음속 시계는 멈춘 것 같고 하루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불러주는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때 그 적막감은 참 무겁습니다. 만약 이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는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 30에 아니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그저 회사를 떠나는 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은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란 수십 년 동안 누군가가 짜준 시간표에 맞춰 살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시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울리던 출근 알람, 점심시간에 들리던 구내식당의 종소리, 상사가 부르면 들어가던 회의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을 규정했는데 그 소리가 뚝 끊기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처음엔 참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시계도 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곧 불안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오늘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하면 어느새 가슴속에는 허전함과 자책이 쌓여가고 몸은 무겁고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이건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부행장까지 지내셨던 한 분을 잘 압니다. 그분은 퇴직할 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만 무려 2,500명이 넘었습니다. 명함만 쌓아도 벽 한쪽이 가득 찰 만큼 인맥이 넓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불과 반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2,500에서 4명. 숫자만 보아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인맥이라고 부르던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던 말 그대로 직장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밖에서 일만 하던 남편이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게 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곧 이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 농담 같은 말 속에는 사실 아주 진지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대화도 어느새 잔소리로 바뀌고 작은 오해가 쌓여 말다툼이 늘어납니다. 남편은 답답하니까 갈 데도 없으면서 동네를 빙빙 돌며 시간을 때우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더 답답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돈도 여행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하루에 의미 있는 할 일을 만드는 일입니다. 은퇴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 함께 있던 사람도, 역할도, 나를 증명해 주던 명함도 다 사라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설계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사실 돈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비가 부족하면 불안하고 갑작스러운 병이 생기면 당연히 힘들지요. 하지만 진짜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이를 통해서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역할, 직장에서 받은 직함, 그리고 사회가 불러준 이름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교장선생님, 팀장님 이렇게 불릴 때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 호칭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불과 1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동네 주민 혹은 평범한 이웃으로만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내 의견을 물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요즘 뭐해?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놀아요 라고 답하는 순간 마음이 푹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장 출신인데 라고 속으로 되뇌지만 그 그래도는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자존감과 정체성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견뎌내는 힘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허무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되고 그 공허감이 우울로 이어집니다. 결국 은퇴 후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려면 내 시간에 다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골프에 몰두하십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하루가 통째로 소모됩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점심과 저녁을 다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프장에 다니는데 드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크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쟁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실적을 두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점수와 순위에 매달리는 순간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웃으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을 비교하고 잘 친 사람과 못 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결국 모임은 깨지고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텔레비전과 짧은 영상입니다. 텔레비전은 처음에는 무료하고 편안한 친구 같지만 곧 우리의 시간을 송두리째 잡아먹습니다. 특히 요즘은 짧은 영상이 문제입니다. 몇 초짜리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뇌는 쉬지 못하고 정작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 갔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한 일이라고는 TV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렇게 소비만 하는 시간은 결국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혹사하는 운동입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명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오히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0대와 똑같이 농구를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장거리를 뛰는 것은 이제 위험한 선택입니다. 몸은 더 이상 기록을 남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은 내일을 위해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의 무리한 욕심은 내일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저는 단연코 10쪽 독서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정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갑니다. 그리고 한 권을 다 읽으려 애쓰지 말고 딱 10페이지만 읽습니다. 그 10페이지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한두 개 적어 옵니다.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곱씹고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을 2달만 이어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되살아납니다. 내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물론 독서만이 답은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 걷기와 산책을 꾸준히 해도 좋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 걸으며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글쓰기를 통해 내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하루에 일기를 쓰거나 손주에게 들려줄 옛날 이야기를 적거나 자서전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는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강좌 같은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댄스, 수채화, 서예, 다양한 배움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배움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도서관 정리나 아이들 책 읽어주기 같은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줍니다. 또한 작은 식물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살피고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댄스 역시 훌륭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무대가 필요 없습니다. 집 거실에서도 충분합니다.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기분이 살아납니다. 건강도 지키고 활력도 되찾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결과가 남아 성취감을 주는지,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쌓이는지, 내 건강과 경제, 성격에 맞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힙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다면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써보세요. 종이에 인생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건강, 관계, 취미, 일, 성장이라는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봅니다. 또 하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손주와 여행 가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 열기, 자전거로 한강 달리기. 작은 소망들을 적다 보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를 골라 내일 바로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든 시도해 보아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를 따라가던 삶이 끝났을 뿐, 이제는 내가 나만의 시간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만으로도, 건강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하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느냐입니다. 빈 시간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10페이지만 읽는 독서를 시작해 보세요. 책 한 권을 다 읽으려 애쓰지 말고 단 10페이지만 읽고 그 안에서 마음에 닿는 문장을 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그 문장을 곱씹으며 일주일을 보내는 습관은 여러분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대화에 빛을 더하며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집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목적지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계절의 냄새를 맡고 이웃의 얼굴을 스쳐보고 하늘의 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돼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안에만 머무르면 마음은 답답해지고 몸은 굳어가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공기와 햇살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하나, 인생 지도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종이에 적힌 작은 소망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내일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모여 어느새 새로운 숲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도해 보십시오. 나이 들어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겠어 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씌우는 족쇄입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배움, 작은 도전, 작은 만남이 쌓여 결국 내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명함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이 정해준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무엇을 할까 설렘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할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자극과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작은 시작이 모여 이 채널은 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은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으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